오늘이 21강 하면 다음 주에 3강만 더 하면 끝이네요. 21강 경매 첫걸음을 향한 아파트와 다세대 법원 입찰 현장 압수. 여러분 이제 그 경매 입찰 들어가면 입찰 이제 물건을 찾았다 하면 그 부분을 갖고 법원에 가서 현장 학습을 하죠. 지금은 이제 현장 학습하는 방법을 제가 그림으로 여러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그 경매 입찰 들어가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갖고 똑같이 가서 이 입찰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면 됩니다. 자, 그분에서 그 입찰서를 쓰는 방법하고 그리고 낙찰 받고 나서 이 대응하는 방법. 첫 번째는 입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9에 보면 경매 첫걸음을 향한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에 대한 법원 입찰 현장 학습입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법원에 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아파트와 다세대의 경매 물건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꼭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입찰하기 전에 먼저 다음 같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된다. 입찰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적법한 자격 유무를 판단해야 된다. 입찰에 참여가 가능한 자는 누구냐? 채권자,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라든가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채권자 또는 뭐 임차인 모두가 다 입찰에 참여할 수 있죠. 또 담보권자, 제3취득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 예를 들어서 남편이 경매당했으면 부인이나 자녀분들이 낙찰받는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거. 또 물상보증인, 물건을 담보로 제공해 준 사람이죠. 일반 보통인들 모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자는 누구냐? 채무자. 채무자 때문에 경매 들어간 거죠. 채무자. 소유자. 강제경매인 경우는 소유자. 행위무능력자. 행위무능력자는 법정 대인에 의해서만 가능하죠. 재경매에서 전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전 매수인 이런 경우는 이 재경매에서 전 매수인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매 같은 경우는 그 재공매에 있어서 전 매수인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죠. 공매는 참여할 수 있어. 그래서 경매는 참여할 수 없다는 거. 경매 법원의 법관, 법원의 직원, 집행관, 그의 친족, 입찰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사와 그 친족, 그 가족이죠. 경매 관련 유죄 판결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가할 때 준비사항은 본인인 경우는 신분증, 도장, 입찰 보증금 말하죠. 매수신청 보증금, 최저가의 10%를 가져가야 되죠. 대리인 경우는 본인의 입찰 들어가고자 하는 본인 당사자의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이 도장, 대리인이 신분증, 그리고 입찰 보증금이죠. 매수신청 보증금을 가져가면 됩니다. 법인인 경우는 법인 등기부 등본, 대표이사 신분증, 법인 도장, 입찰 보증금, 즉 매수신청 보증금이죠. 공동입찰인 경우는 공동입찰 신고원과 공동입찰자 목록, 불참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인감증명서와 불참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참석자의 신분증, 도장, 매수신청 보증금, 매수신청 보증금, 입찰 보증금입니다. 입찰 당일날 이제 저런 서류를 가져갔다면 입찰 당일날 경매법정에서 꼭 확인해야 될 게시판이죠. 입찰 당일날 제일 먼저 경매 법정 입구 벽면에 게시된 게시판에 공고하고 있는 입찰 게시판. 법원 경매관 보통 우측 좌측에 입구 우측 좌측에 붙어 있죠. 이걸 꼭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당일날 진행이 되는 물건인지 아니면 취하 변경 연기라면 기껏 한 입찰서까지 다 제출하고 다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래가지고 한 2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보면은 이제 서초동에 사는 김동희 선생님 이리 오세요. 가보면 뭐냐면 왜 경매가 취하됐는데 입찰서를 제출했습니까? 도로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람들 많은 데서 사람들이 막 웃죠. 김동희 선생님이 그것도 못하세요? 막 이러잖아.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꼭 여러분이 여기를 확인하면 되죠. 또 이걸 확인한 다음에 또 그 경매가 시작이 되면 그 집행관이 또 고지를 하거든요. 그때 들어도 취하된 건 다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게시판을 봐서 확인해야 된다. 집행관이 입찰 절차에 대한 유의점을 설명하고 있다. 지금부터는 집행관이 경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주의 깊게 경청하세요. 경매법정에서 입찰 진행 방법은 경매 개시 선언과 마감 시간인 고지로 시작됩니다. 여기 자세히 써놨으니까 제가 힘들지만 자세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고 여러분도 이제 참여하면 됩니다. 집행관이 경매 개시 선언에 의한 개시. 집행관이 경매 개시 선언, 즉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일반 매수자들에 대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을 개시한다는 취지로 선언함과 의하여 경매가 개시된다. 보통 실무적으로 개시 선언과 동시에 매각 물건 명세서와 감정평가서, 현황조사 사본을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이때에 입찰표 등을 입찰표가 아니라 입찰서 등의 입찰 서류를 비치한다. 입찰서하고 입찰봉투하고 입찰 대봉투를 하죠. 입찰이 시작과 마감 시간이 고지. 근데 간혹 보면 이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매각 물건 감정표 현황조서를 이렇게 비치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열람 시청을 하면 제출해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컴퓨터로 열람할 수 있는 거고, 다양한 방법이 어쨌든 볼 수가 있습니다. 입찰 입찰이 시작과 마감, 이거는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입찰이 시작이 고지는 대부분 경매법정은 오전 10시에 시작, 담임 집행관, 앞에 있는 정 가운데 있는 사람을 담임 집행관이고 그 사람만이 집행관입니다. 여러분이 경매를 진행할 때 집행관은 법원 공문이 아니고 법원에서 정년퇴직한 사람이라든가 또는 명퇴한 사람들 중에서 법원장이 선임한 사람이 이제 선임한 집행관이 경매를 담당하죠. 그러니까 집행관입니다. 집행관은 이제 이렇게 입찰이 시작이 고지는 대부분의 경매법정은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단임 집행관의 입찰 개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집행관인데요. 개시 선언과 함께 입찰 사항, 입찰 방법, 주의사항 등을 고지하고 입찰 물건에 대한 특별 매각 조건이 있으면 그 내용을 명확히 고지한다. 그리고 입찰 물건이 취소, 변경, 연기 등의 사유와 입찰 대상 물건 등을 고지하게 되고, 그 후 대체적으로 오전 10시부터 10시 20분부터 고지를 하고 나면 10시 한 20분 정도 10분 정도 하니까 10시 20분부터 경부터 입찰의 개시를 알리는 종을 울리면, 종도 울릴 수도 있고 그냥 말로 할 수도 있어요. 종을 울리는 후 실제로 종을 울리는 데도 있습니다. 법원 따라. 대부분은 이제 그냥 개시를 한다 이렇게 나오죠. 울리는 종을 울린 후 집행관이 입찰표의 제출을 최고하고 입찰을 마감 시각과 개찰 시간을 주는데, 보통 11시 40분에 마감하죠. 보통 우리가 법에서는 1시간 이상 입찰 기한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10시 20분에 시작하면 한 1시간 20분 정도 주저리 11시 40분에 마감을 하게 됩니다.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서류 열람은 입찰 물건 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등을 점검하여 변동된 내용을 확인. 근데 이런 것들이 이미 집에서 다 확인하고 왔기 때문에 현장 가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침에 입찰장에 가기 전에 미리 한 번 더 확인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죠. 여기서 또 확인할 것은 이렇게 입찰 당일날 현장 가서 하지 말고 입찰 가기 당일날 오전에 아침에 이 법원에 출발하기 전에 입찰 물건 명세서와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그리고 이제 이 입찰 물건 명세서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말하는 거거든요. 물건 명세서와 현황조사서.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이네. 입찰 물건 명세서는 뭐냐면 매각 물건 명세서와 현황 조사 보고서, 집행관이 현황 조사 보고서가 있죠. 보고서 이거를 확인하고, 또 이에 또 확인할 것이 네 번째는 뭐냐면 문건
송달 및 제출 내역, 문건 송달 제출 내역, 제출 내역을 꼭 확인해야 해요. 왜냐면 그 전까지 제출되지 않았던 뭐 유치권이 신고가 됐다든가 권 신고라든가 또는 뭐 그 밖에 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왜 그러냐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그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요즘에는 뭐 낙찰 매각이 된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권리신고비 배당 요구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배당 요구하면 받아주는 법원이 많더라고요. 솔직히 난 경매가 진행되고 배당 요구 좀 한참 지나고 실제 매각 절차가 몇 번 지나고 낙찰자가 결정이 났는데도 이 서울중앙법원이라든가 이 동부지방법원에서 낙찰됐는데도 선순위 임차인이라든가 또는 뭐 후순위 임차인들 이런 사람들을 배당 요구를 받아주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를 선순위 임차인 인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러면 배당 요구 받아줬다 그러면 인수할 거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이런 걸 확인했다 그러면 얼른 아침에 경매 법정이 열리기 전에 경매계에 가가지고 경매 담당 공무원 좀 경매계장한테 찾아가서 이 사람이 권리신고 배당 요구를 한 게 적법하게 되는지 또 확인할 수도 있죠. 아니면 전화로 해도 되고요. 이래서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입찰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꼭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문건 송달 및 제출 내역을 꼭 확인해라. 이렇게 꼭 입찰을 당일날 아침에 입찰 물건 명세서와 현황조사 감정평가서 그리고 문건 송달 내역을 꼭 확인을 하고 이제 그 법원에 출발해라.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경매가 치렀는지도 모르고 이제 참여했다가 시간을 몇 시간 동안 버릴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또 휴가까지 내고 갔다 왔는데 무효가 돼가지고 참여도 못하고 그럼 웃지 못할 일이 생기죠. 이번에 입찰 서류를 작성해서 김 선생이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거. 제가 이 법원에 참여한 얘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지금처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법원에 가서 자, 이제는 입찰표를 작성해서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죠.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경매법정에 비치되어 있는 입찰 서류, 입찰 물건 명세서 등을 열람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미 법원에 오기 전에 벌써 해고 왔죠. 오기 전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이런 서류를 아침에 확인했으니까 입찰에 참여하실 박 선생님과 정 사장님이 대리인 이정민은, 그러니까 박 사장은 직접 참여하는 방법이고요. 정 사장이 참여하지 못하고 이정민이 대리로 입찰 들어가는 방법이죠. 지금은 본인이 입찰하는 방법 또는 이 정 사장을 대리해서 이정민이 대리 입찰하는 방법 두 가지를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은 경매법정에 비치되어 있는 입찰표와 매수신청 보증금 입찰 봉투를 수령해 오세요. 실수하면 다시 작성할 수 있도록 한 장 정도 더 가져오세요. 두 부를 가져오세요. 이렇게 입찰 서류, 즉 입찰표와 이 매수 보증 봉투와 입찰 봉투 이런 것들은 이제 두 부 정도 가져오는 게 좋아요. 좀 작성하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죠. 그럴 때 또 가져가려게 뭐하니까 이제 그 두 개 정도 가져와 가지고 작성하다 실수하면 폐쇄 처리하고 다시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입찰표 작성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이제 사건 번호, 부동산 표시, 본인이 입찰인 경우 본인이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도장 날인하면 됩니다. 입찰자가 입찰표 작성은 임감 도장이 아닌 막도장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막도장이 없는 경우는 입찰자가 날인에 감마는 무인으로 할 수 있다. 이거로 하는 거죠. 이 도장을 찍을 때는 반드시 집행관한테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을 확인해주고 집행관 앞에서 확인하여서 이 무인을 찍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도장이 없어도 입찰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도장을 찍을 때는 반드시
이 본인이 없는 데서 집행관이 한테 신분을 확인하고 본인이 확인하고 이 무인 앞에 집행관 앞에서 이 무인을 찍어야 됩니다. 이렇게 손도장 찍는 거 말하는 거죠. 도장을 안 가지고 왔다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집행관한테 도장을 안 가서 무인을 하려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이 경우 집행관 입하에 무인을 해서 본인임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문구에 기재하고 기명 날인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은 재판예기 제711호 재민 999-2에 있는 규정이다. 그래서 꼭 할 수 있는 규정이라 이거를 법원이 집행관에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는 거죠.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는 입찰표상 본인 및 대리인란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나서 대리인이 도장을 날인하면 된다. 이 경우 본인 난에는 도장 날인하지 않아도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지만 실무상으로 대리인이 준비해간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있다. 법인으로 입찰할 경우에는 본인이 성명란에 법인이 명칭과 대표자의 지위 및 성명 그리고 주민번호란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그 옆이 법인 등록번호란에는 법인 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 등기부 등본 초본을 제출해야 한다. 대표가 아닌 직원이 대리하 입찰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를 입찰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개인이 대리인과 마찬가지다. 입찰 가격란에는 입찰표의 최좌측 중간 지점의 금액란에는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 심한 가격을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면 된다. 이 보증금란에는 입찰표의 우측 중간 지점 금액란에 법인이 공고한 최저 금액이 10%를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아라비아 숫자를 기재하면 된다. 금액을 최저 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쓰는 건 상관없어요. 더 쓰고 더 입금시키는 거. 예를 들어 입찰보험 최저가가 100만 원이다. 1000만 원에 최저가가 1000만 원인데 10%가 100만 원이다. 그 110만 원이나 120만 원, 150만 원 넣는 건 상관없어요. 그 99만 원 넣는 게 무효가 되는 거죠. 돈도 거기에 맞춰야죠. 150을 썼다. 150만 원 가져가야죠. 입찰표에서 금액 가격란에 보증금란에 기재해 정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여러분이 할 때 이 입찰 가격을 정한다든가 보증금란은 아라비아 수를 기재하는데 이거는 절대 수정하면 안 됩니다. 한 번은 어떻게 했냐면 요 두 개 중에 한 번은 어떻게 했냐면 이 볼펜을 쓰다 보니까 여러분 겨울 같은데 볼펜이 잘 안 나오죠. 한 번 썼는데 잘 안 나오니까 그 위에 다시 눌렀었어요. 근데 이 개표를 했는데 1등을 했는데 이중 기재한 게 돼가지고 무효가 됐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볼펜을 썼는데 잘 안 나와가지고 했다고 해도 그게 무효가 되지 않거든요. 알아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눌러 쓰지 말고 그냥 제출해도 되는 거죠. 아니면 어떻게 그 종이를 다시 얻어내고 그건 종전 잘못된 건 파쇄하고 찢어버리고 다시 작성해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입찰 들어갈 때도 볼펜 너무 싼 거 가지고 가지 마시고 좀 좋은 거 가지고 가서 잘 나오는 거 가지고 가서 하고 또 중요한 게 잉크가 있는 거는 또 묻으면 안 되니까 호흡 불어가지고 잘 말려가지고 입찰서 작성해야 되죠. 제일 중요해. 다른 거는 다 뭐 주소나 이름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지우고 이렇게 2번 사선 긋고 막도장 찍으면 되는 건데 이것만은 수정하면 무효가 됩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았습니다라는 보증금 받아봤음 날에는 입찰자의 이름과 도장 날인 원칙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고 성명 도장 날인해야 되나 실무상은 사전에 작성과 도장 날인하고 입찰표를 제출하고 입찰된 경우에 입찰 보증금 수취증을 반환하고 입찰 보증을 돌려받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걸 보증금 반환받았다는 게 나중에 반환받을 거를 생각해서 미리 받아놓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낙찰자가 되면 이 보증금 반환받는 X를 치고 여기다가 집행관이 도장을 찍고 여기다가 X를 치고 본인 도장을 달라고 여기다 찍고 그리고 이제 입찰 보증금 영수증을 주게 되는 거죠. 예. 낙찰되면은 가입표하고 채권가 매수인권이 도장 날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있다. 이 단에서 입찰자는 본인이 입찰의 경우 본인의 이름과 도장 날인, 대리인이 입찰의 경우는 본인 정수철 대리인 이정민으로 기재하고 하면 된다. 한번 볼까요? 이 박 사장과 이정민 대리가 미리 준비한 입찰 보증금에 대해서 입찰서를 작성하세요. 네, 선생님. 제가 제소한 2012 타경 60232 경매 사건에서 함께 입찰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입찰서를 작성하죠. 이건 본인이 작성하는 거니까 방문수가, 예, 경매 사건 번호, 그리고 기일 입찰, 그리고 물건 번호 있을 때 물건 번호 반드시, 어떤 때는 물건 번호를 기재 안 해가지고 무효가 된 사례가 있죠. 입찰 본인이 성명, 그리고 도장, 주민번호,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거는 잘못됐던 찍찍 긋고 만모인 도장 찍고 다시 쓰면 됩니다. 이런 거 다. 그러나 요거와 매수심한 가격하고 최저금액 10%는 절대 수정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잘못됐을 때는 용지를 바꿔서 다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쓰고 요 난을 쓸 때는 반드시 요 난에 맞는지를 꼭 하기. 이 잘못되면 선을 하나 더 넣어가지고 이 그 매수 신청 보증을 영자를 하나 더 써가지고 입찰 보증 포기하는 경우 많습니다. 여기다 보면 잘못해서 영자를 더 써가지고 3억을 써야 되는 30억을 썼을 때 그걸 이유로 해가지고 대부분 소송을 몇 번을 했는데 다 패소했습니다. 입찰 보증 다 띄어 있거든요. 여러분도 여기에 영자를 하나 더 쓰는 걸 썼는지 아닌지 꼭 봐가지고 3억 1720만 29만 원 이렇게 딱 써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최저가의 10%를 여기다 기재하면 되고요. 그리고 입찰 보증도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합니다. 이거는 절대 수정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으면 되죠. 이 대리 입찰할 때에는 이정민이 정수철을 대리하는 거, 대리 입찰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입찰 길, 그리고 사건 번호, 물건 번호 있을 때 물건 번호, 그리고 이름은 본인 이름 쓰고, 여긴 도장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본인은 주민번호,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본인이 전화번호죠. 입찰자, 대리 이정민, 여기다가 대리인 도장은 반드시 찍어야죠. 주민번호, 본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그리고 대리인이 주소, 그리고 여기에는 입찰 매수 심한 가격, 그리고 입찰 최저가의 10%, 그리고 입금 증명서, 그리고 여기다가는 보증금을 반환받습니다는 입찰자 정수철 대리인 이정민,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대리할 때는 위임용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첨부돼 가지고 기일 입찰표 뒤에 이렇게 뒷장을 보면 이렇게 위임장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대리인 이정민, 동료,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사건 번호, 그리고 본인이, 이건 대리를 위임한 사람이죠. 정수철 본인 인적사항 놓고, 여기다가 도장은 여기 그 인감 도장은 그 여기에다가 정수철 여기다가 인감 도장을 날인해야죠. 그리고 인감 증명서 첨부해야 됩니다. 여기에 본인 인감 증명 첨부인 인감 이내에는 본인의 인감 증명서 날인된 걸 반드시 날인해야 한다. 본인이 법인인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사업자 등록을 기재한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본인의 도장도 찍고 여기에 그 인감증명서 인감 도장을 날인하면 되죠. 그리고 위임한 거죠. 입찰 보증금 제공 방법과 입찰 보증금 낭투를 작성하는 법. 입찰 보증금 제공 방법은 그러니까 대리인일 때는 대리인 거로 다 작성하면 되는 겁니다. 본인은 본인이 하면 되고, 입찰 보증금을 작성하는 방법. 뭐 여기다 보면 이렇게 사건 번호 쓰고, 물건 번호 있을 때 물건 번호 쓰고, 제출자 이게 쓰고, 제출자가 대리인이면 대리 이름 쓰면 되는 거죠. 그 뒤에다가는 이렇게 인자인데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이 황색 대포도 마찬가지죠. 여기에도 보면 이 앞에는 이렇게고 여기 접수본을 찍어가지고 이걸 잘라서 줄 거니까 여기다 제출자 본인일 땐 본인 이름 쓰고 대리는 대리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뒷면에 인자 라인에다가 다시 또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입찰 봉투를 입찰함에 직접 투입하는 방법. 앞에서와 같은 절차로 이번에 이제 공동 입찰하는 경우에 입찰서 작성 방법과 제출 방법은 없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공동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입찰표 작성과 공동 입찰 신고서 또는 공동 입찰 목록을 요거를 집행관한테 달라고 해야 합니다. 달라가서 이렇게 달라서 작성하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입찰서를 제출하면 되죠.
이 방법은 제5장 01번 경매법정에서 확인할 사항과 입찰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방법을 참고해서 생략하면 되므로 이제 그 입찰표 작성 방법하고 제출하는 방법을 이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입찰 봉투를 입찰함에 직접 투의로 하는 방법. 이미 이렇게 서류를 적법하게 작성했다면 이제 입찰함에다가 집어넣어야죠. 입찰함에 집어넣을 때는 집행관에 이제 그 확인하고 집행관이 그 입찰 대봉투에 접수인을 찍어주면 그 접수인의 꼬리표를 찢어가지고 주면 그거 갖고 보관합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서와 같은 절차로 입찰표를 작성하고 매수신청 봉투 흰색 작은 봉투에서 최저가 가격의 10%, 재매각일 땐 20%, 30%이 보증금을 넣어 봉한 후 날인하여 입찰표와 매수신청 보증금 봉투를 입찰 봉투, 이 큰 황색 봉투에다가, 이 황색 봉투죠. 황색 봉투에다가 넣어 다시 봉한 다음에 날인하고 입찰자용 수취증, 즉 이렇게 해서 날인한 다음에 이렇게 도장을 앞에 제출자 누구 뒤에 인인 찍고 요 콘치게 찍어서 이렇게 갖다 제출해주면 집행관이 여기 번호를 쓰고 여기다가 이제 그 집행관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점선 있는 만큼은 찢어주거든요. 그러면 요거 입찰 봉투를 접어가지고 그걸 입찰함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이거랑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낙찰자가 되면 이거랑 신분증이랑 그리고 도장을 가지고 제출해서 집행관이 도장을 찍고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낙찰자임을 확인하는 도장을 찍고 입찰 보증금 영수증을 받아서 나오면 되죠. 또 이게 농지인 경우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권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달라고 해서 입찰 보증금하고 입찰자의 채권가 매수 신고인이라는 확인증을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가지고 매각 허가 기일인 7일 동안에 매각 허가 기일 전에 매각 허가 7일 이후에 매각 허가 낙찰받고 7일 있다 매각 허가를 하잖아요. 그 허가하기 전까지 농지증을 제출해야만이 되고 농지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나고 입찰 보증은 몰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입찰하기 전에 그런 농지일 때는 미리 농지증이 발급 대상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입찰 당일날 낙찰받을 때는 입찰 보증 영수증만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농지증 발급하기 위해서 채권가 매수 신고인이 지위를 확인하는 서류를 해달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발급해 줍니다. 얘기를 안 해도 발급해 주지만 혹시 빠뜨렸을 때는 여러분이 챙기시라는 거죠. 입찰이 마감이 선언 이렇게 다 제출이 하고 나면 고지된 입찰 마감 시간이 지나면 입찰이 마감을 알리는 종을 울린 후 집행관이 이를 선언함으로써 입찰을 마감하게 된다. 다만 입찰표의 제출을 최고한 후 1시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입찰이 마감을 하지 못한다. 이게 다 재민 2004-3 32조에 있는 애예요. 1시간 전에 마감을 한 때에는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사유가 된다. 그러니까 최소 1시간이기 때문에 보통 10시 20분부터 10시에 해가지고 한 10시 20분까지는 이제 준비 작업을 해가지고 집행관이 고지를 하고 그리고 10시 20분부터 11시 40분, 1시간 20분 정도는 입찰 기간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죠. 입찰이 마감 후 최고가 매수인금 결정 및 입찰 마감 절차. 최고가 매수인고인 등의 결정 및 입찰 절차의 마감은 어떻게 되냐. 입찰자 중에서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 매수신고로 하는데 최고가 매수신고인을 결정하고 입찰을 종료할 때는 집행관은 2018 타격 매토 사건에 관한 최고가 매수신고는 금 매도에 응찰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사는 김동희입니다.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사람은 신고하십시오 라고 한 다음에 차순위 신고인이 있으면 차순위 매수인을 정하여 차순위 매수인금을 입찰가에 이 매도에 신고한 누구누구 사는 사람이
누가 차순위 매수인 거인입니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로써 그리고 또 이게 공유 지분권자일 때는 공유자 우선 매수할 사람이 있으면 신고하십시오. 이렇게 공유자 우선 매수가 있을 때는 집행관은 사건에서 채권 매수인 거는 금 외도를 응치한 누가입니다. 이 물건에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할 사람이 있으면 신고하십시오. 그래 공유자 우선 매수가 하고 거기에 매수 시점 보증금을 제출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이제 채권가 매수인 거는 신고는 하고 이 채권가를 쓴 이 사람은 차순위 매수인권이 지위가 되죠. 그럴 때 내가 차순위 매수인권이 지위를 포기하면 입찰보증 그 자리에서 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내비두면 차순위 매수인권으로서 이 공유자 우선 매수한 사람이 잔금을 납부할 때까지 입찰보증 돌려보지 못하지만 잔금을 납부하면 입찰보증을 돌려받는 이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을 먼저 얘기했으니까 자, 사순위 매수인권은 입찰 가격을 신고한 누구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한다면 이로써 2018 타경 1, 2, 3, 4, 5의 사건에 관한 입찰 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라고 고지하게 됩니다. 공유물에 있어서 공유지분권자에 주어지는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미 했죠. 채권가 매수인권에 대한 매수시점 보증 명수증과 농지 매각에서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낙찰자가 되어 채권가 매수인권이 되었다면 채권가 매수신청의 신분증과 도장, 입찰 시에 집행관에서 받은 수취증. 여기 끊어진 거 있죠? 이거 239고 낙찰되어 채권 매수인이 되었다면 채권 매수신청은 신분증, 도장, 입찰 시 집행관에서 수취증을 집행관에 제시하면 집행관은 본인임을 확인하고 수취증을 회수하고 입찰표의 작성 시 미리 보증금을 반환받습니다. 란에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하고 이 가입표하고 도장을 날인하죠. 하고 낙찰자의 도장을 날인하여 무효화시키고 매수신청 보증금을 영수증을 작성하여 낙찰자에 주게 되니 신분증, 도장 그리고 수취증을 가지고 집행관에 가면 됩니다. 이게 농지 매각에서 농지증이 필요할 때는 농지 매각에서 증명서를 또 함께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채권가 매수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 주거든요. 유찰자인 경우 낙찰받지 못하고 2등 3등 한 사람들 말하는 거죠. 유찰자의 매수신청 보증인 반환, 채권가 매수신금과 차순위 매수신금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고인들은 유찰자들은 낙찰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그 매각기일 종결의 고지에 따라 매수인이 책임을 벗어나고 즉시 매수신청 받음을 돌려받음으로 입찰 절차가 종결된다. 낙찰받지 못한 사람 즉 유찰자들은 신분증, 도장, 입찰시 집행관에게서 받은 수취증을 집행관에게 제시하면 집행관은 본인을 확인하면서 수취증을 회수하고 매수신청 보증금이 들어있는 입찰 보증금 봉투를 유찰자에게 반환하게 되니 절차로 진행. 그런데 이렇게 입찰 보증금 봉투를 갖다가 풀로 붙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콘치켓으로 찍거나 또는 어떨 때는 콘치켓 없을 때는 또 찍지 못하고 그냥 제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의 수표로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수표 뒷면에다가 뭐 쓰냐? 경매 사건 번호 그리고 이제 입찰자 누구 그리고 전화번호를 꼭 적어놔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게 본인 거라도 본인 수표에 이서를 안 해놓으면 누구 건지 몰라가지고 경매 절차가 다 끝날 때까지 그리고 본인 은행에서 본인임을 확인하는 서류까지 몇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기대에 반드시 여러분이 수표를 가져갈 때는 자꾸 봉투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넣었다 뺐다 하는 사이에 이 때문에 그 뒤에다가는 반드시 경매 사건 번호하고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그 이런 문을 꼭 써놔 주민번호 같은 걸 기재해놔야만이 된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박 사장은 입찰 계획을 발표하네요. 앞으로 나가서 발표를 기다리세요. 에이 안 됐다. 박 사장은 떨어졌네요. 안타깝게 2등 했네요. 박 사장은 머리가 이제 그 바뀌어서 그런지 공짜를 좋아해가지고 낮게 썼어요. 그래서 2등 한 겁니다. 그죠? 정 사장은 좀 이번에는 한 번으로 초조하지 마세요. 제가 위로해 준 거죠. 다음 마음에 드는 좋은 물건을 찾아서 입찰하면 되니까요. 오늘은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유찰자가 됐으니 신분증, 도장, 입찰 시 집행관에게 받은 수취증을 집행관에게 제시하면
집행관은 본인 임을 확인하면서 수증을 제수하고 매수 신청 보증까지 들어있는 입찰 보증 봉투를 유찰자에게 반환하게 되니 낙찰받지 못한 사람, 이걸 폐찰자라 하는데 폐찰자라는 표현은 쓰지 마시고 유찰자라는 표현 쓰세요. 유찰자에게 반환하게 되는 절차로 입찰자가 종료됩니다. 아, 맞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렇게 선생님이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박 사장은 고개를 숙여서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제 정 사장님이 입찰한 물건을, 이건 이정민이가 대리 입찰했죠. 그 대리 입찰하는 걸 선거죠. 정 사장이 경매로 다세대역을 낙찰받아 평생 직장을 시작하다. 조용히 하세요. 정 사장이 입찰한 물건을 발표하고 있어요. 2012 타경 51234호 경매 사건은 2억 8,509만 800원의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에 사는 정수철 씨입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사람은 신고하십시오. 없으면 정수철 씨를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결정하고 2012 타경 51234호 사건에 관한 입찰 절차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정 사장님이 낙찰 받았어요. 어서 가서 매수 신청 보증 영수증을 받아오세요. 이렇게 하죠. 낙찰자는 집행관에게 수취증을 반납하고 신분증 도장 수취증을 반납하고 매수 신청 보증 영수증을 수취한다. 이게 매수 신청 보증은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를 갖고 제가 해봤기 때문에 이 대리가 정 사장을 대리로 입찰했기 때문에 매수 신청 보증 영수증도 수령해왔다. 여보세요? 정 사장님 오늘 축하해요. 1등으로 하셨습니다. 이 대리 오늘 고생 많았구나. 선생님도 함께 계시나요? 계시면 저녁 식사나 대접하고 할 테니 약속 장소를 모시고 오세요. 정 사장님 상당히 좋으신 분이죠. 제가 이제 이렇게 저녁이나 소주 좋아하는 거 잘 아셔요. 정 사장은 낙찰받은 사실을 알고 매우 기뻐하면서 오늘 한턱 쏘기로 하고 약속 장소를 잡아서 김 선생과 일행들을 이 대리가 모시고 오도록 했다. 그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일행을 또 다른 내일을 기약하기로 했다. 이게 이제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경매에서 입찰할 때 이렇게 입찰서를 첫 번째 알아본 거는 우리가 입찰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 이런 부분을 설명해 봤죠. 그 부분은 보면 이렇게 입찰 가능 한 자와 불가능한 자, 한 자를 입찰 들어가기 전에 먼저 확인하고, 두 번째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입찰 당일 오전에 당일 법원에 가기 전에 또다시 입찰 서류를 입찰 서류가 아니라 또다시 입찰 서류라고 하면 안 되고 경매 기록을 확인해라. 또다시 경매 기록 확인. 여기서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매각 물건 명세서 잘 보이나요? 보이죠? 인터넷 이 방송도 잘 보여요. 그리고 또 두 개는 이제 매각 물건 명세하고 또 집행관이 현황 조사 보고서 세 번째는 문건 송달 제출 내역. 이런 부분들을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물건 명세서에다가 추가로 인수할 것이 바로 당일날 추가될 수도 있고, 또
현황 조사 보고서도 있고 또 물건 송달에 대해 이해관계인들이 또 할 수도 있고 또는 경매가 취소, 변경, 연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괜히 이거 확인 안 하고 들어갈 때 경매가 취소되면 괜히 헛고생만 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입찰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세 번째는 입찰 서류를 준비해 가는 거죠. 서류. 본인일 때는 신분증, 막도장, 그리고 매수 신청 보증금. 그러니까 입찰 보증금 말하는 거죠. 입찰 보증금. 네 번째는 입찰 표와 입찰 매수 신청 보증 봉투. 매수 입찰 보증금 집어넣은 매수 편지 봉투 같이 생긴 거죠. 매수 신청 보증금 봉투. 그리고 매수 그 입찰 대봉투 둘을 작성하고, 그리고 입찰서를 제출.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입찰 결과를 확인하는 거죠. 확인 방법을 지금까지 이렇게 확인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이렇게 입찰서를 작성할 때는 정말로 그 입찰 표에 동그라미 하나 더 써가지고 3억 1천에 써야 되는 걸 31억에 쓰면 입찰 보증 돌려받지 못합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로는 초보자가 그렇게 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아요. 꼭 2, 3년 차들이 이제 2, 3년 동안 경매 기록을 가진 사람이 꼭 입찰표를 쓰면서 딴 생각을 좀 하나 봐. 집에 놓고 온 꿀단지처럼 0을 하나 더 쓰죠. 초보자는 0 하나 더 쓰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면 얼마나 긴장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 또 보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찰서 쓸 때는 꼭 그렇게 하고, 또 걱정이 된다면 입찰표를 쓴 걸 갖고 한번 집행관한테 이렇게 작성하면 되냐고 한번 물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집행관이 동그라미 하나 더 쓴 거는 이제 확인시켜 주겠죠. 어쨌든 지와 같은 방법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는 걸로 해서 여러분 확인하는데, 꼭 입찰표를 작성해서 제출할 때에는 신중하고 또 신중해서 입찰표를 제출해라. 왜냐면 잘못 작성하면, 또는 이게 입찰표 작성할 때 물건 번호를 기재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매수 신청 보증금이라든가 최저가의 10% 기재하는 아랍의 숫자를 갖다가 다시 또 눌러 쓴다든가, 또는 찍찍 꾹꾹 쓴다.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입찰표를 다시 달라라 가지고 이 기재를 다시 해야지 유효하지, 아니면 무효가 된다는 거. 자, 오늘 이제 강의는 이렇게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